이번에 토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8월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숲 이야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숲연구소의 박순희 숲해설가 전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숲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요, 숲을 걸으며 혼자서도 또는 동행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오감을 활짝 열고 떠나는 오감 숲 여행인데요. 오늘은 오감 중에서 미각을 제외한 촉각, 시각, 청각, 후각으로 생명이 가득한 숲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아침에는 정말 안개 낀 숲길 걸으면 이렇게 풀 냄새, 나무 냄새,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것이 더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집을 구할 때 보통 역세권, 학세권 이런 거 염두에 두실 텐데 저는 숲세권을 택했습니다. 숲세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숲세권. 얘기 쓰더라고요. 네, 수락산 계곡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연 비타민, 음이온을 마음껏 마시고 또 날씨의 변화에도 늘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수락산 전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데요. 이렇게 평소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또 오랜만에 산을 찾아 자연과 교감하는 분들도 다양한 감각으로 숲을 느껴볼 수 있는 오감 숲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촉각으로 만나는 숲입니다. 촉각. 네. 숲에 가서 만질 수 있는 것, 글쎄 나무 껍질, 풀 이런 거 만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네. 우리의 오감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숲을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태내에 있는 아기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촉각이라고 해요. 네, 인간의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우리의 피부는 촉감을 이용해서 외부의 자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죠. 평소 스킨십을 자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숲에 갔을 때 하기 좋은 촉감을 발달시키는 놀이가 있습니다. 네, 자연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눈을 가리고 발바닥 감각으로 맞춰보는 활동인데요. 네, 솔방울, 솔잎, 나뭇가지, 깃털, 이끼, 도토리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요, 발바닥 감각으로만 느껴보는 겁니다. 네, 이런 놀이로 이제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맨발로 숲을 걸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발바닥으로 이제 흙을 밟으면서 지구의 맨살을 느껴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소위 등산화를 보면 그냥 일반 신발보다도 사실은 밑창이 더 두꺼워서 촉각을 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맨발로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네요. 예. 그렇죠. 어느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뒷산 숲길을 맨발로 걷고 느낀 소감을 써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씻을 장소가 마땅찮은데 발은 어디서 씻나요? 이런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생들이 써낸 소감물을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흙을 밟아보았다는 고백과 함께 맨발로 걷는 것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솔직히 말한 것을 보고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지난 관복절 연휴 때 저희 가족도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집 대학생, 고등학생에게도 맨발 체험을 한번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쪽으로 일정을 잡아서 갔었어요. 유명하죠. 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요. 그렇죠. 네. 이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이제 2011년도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걷기 좋고 눈과 사진에 담기 좋은 아름다운 숲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장비 없이도 트레킹할 수 있는
쉼이 가득한 곳, 또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숲, 이런 오대산 국립공원의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가족과 함께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신발을 벗기도 전부터 네. 다른 사람들은 안 벗고 걷는데 진짜 신발 벗고 걸어야 하냐면서 아주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왕복 1시간 정도를 천천히 걷고 나서 그 계곡에서 흐르는 시원한 물에 발을 씻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맨발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숲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 엄마의 강요로 그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느리게 걷게 되면서 그 평소 관심 없었던 땅, 나무, 곤충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조금은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아들은 좀 비싼 입장료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입장료 아깝지 않네요.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소감을 얘기해주고요. 네, 그 숲에서 아이들도 뭐 특별할 거 없는 요즘 애들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이제 흙의 촉감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교감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느낌을 그렇게 공유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숲길을 걸으면 사실 흙만 밟는 것은 아니고, 저 나뭇잎도 밟게 되고, 바위도 딛게 네. 되고 하잖아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발의 감촉을 실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아요. 네. 촉각으로 만나는 숲 얘기해 네. 주셨고, 네. 다음은요. 네, 두 번째로는 청각으로 만나는 숲입니다. 네네. 청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이라고 그렇다고 하죠. 하죠. 네, 우리 인간을 가장 오래 지배하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그 자연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면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아침을 깨우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새들은 누가 깨우는 걸까요? 야호 하는 등산객들 아닐까요? 그렇죠. 새들, 네. 예, 놀랍게도 새들을 깨우는 거는 나무라고 해요. 아, 나무요? 네. 예. 그 새들은 보통 나무까지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바로 나무인데요. 그 먼동이 트는 기색이 조금만 있어도 나무들은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를 해낸대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가볍게 몸을 떤대요. 그 해를 향한 나무의 그 떨림이 나무까지도 잠을 자고 있던 새들을 깨우는 겁니다. 아, 네. 우리 그 알람 진동 그런 것처럼, 느끼듯이. 네, 그런 것처럼. 네네. 네, 제가 이끄는 그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혼자 걷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또 풀벌레 소리, 또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 그 이런 자연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청각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숲길을 걷고 계신다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몇 가지 소리가 들리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제 눈으로 푸른 숲을 보게 되지 않나요? 이제 숲에 네. 들어가면 네. 그리고 이제 맑은 공기도 마시게 되는데 네. 촉각 그리고 청각 네. 이것으로 숲을 만나는 거 참 새롭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그 시각으로 한번 숲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각 체험은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 거울 있죠. 예. 거울을 이용해서 주로 앞이나 땅을 보며 걷는 사람과는 달리 그 야생동물의 시각으로 숲을 바라보는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네네. 네, 그 시각 체험을 대표하는 그런 야생동물이 바로 뱀인데요. 뱀이요? 예. 네, 뱀 눈이 어디 혹시 달려있는지.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 쪽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뱀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땅속에 살게 되면서 그 불필요한 기관들이 태아가 되었는데요. 일단 다리가 없죠. 네. 다리가 없이 잎부터 꼬리 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그 비늘로 덮인 피부로는 진동을 느끼고요. 또 흙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귓구멍도 없고요. 또 위로 향해 있는 눈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눈꺼풀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땅에서 사는 뱀은 위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늘 위를 보며 다니거든요. 그래서 눈이
얼굴이 윗부분에 달려 있어서 천적이 있는 하늘에다가 시선을 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면 이 뱀의 시각으로 숲을 본다는 거 위를 하늘 쪽으로 고개를 그렇죠. 들고 네네.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먼저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를 좀 꺼내시면요. 네. 전화기 꺼내시고 고개를 뭐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서서 눈 바로 아래 그 코뼈 위에다가 전화기를 이렇게 대는데요. 네. 이때 각도는 땅과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시선을 이렇게 전화기에 두고 전화기에 두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숲이 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화기를 네, 이게- 저쪽 이게 네. 거울로 해야 진짜 흥미진진한 활동인데 그 네네. 산책하면서 거울을 들고 다니시는 분 안 계셔서 이렇게 전화기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거울로 숲을 바라보는 이런 체험을 환상의 숲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거울이나 이렇게 전화기 폰에 비친 숲은 평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던 느낌과는 무척 다릅니다. 아, 네,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온몸을 감싸오는 느낌부터 간간히 보이는 푸른 하늘과 구름까지 한마디로 경이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땅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바라보는 숲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거울 가지고 하면 네. 아, 네. 고개를 네, 네. 들어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네네, 확실히. 고개를 예. 뒤로 젖히지 말고 이렇게 반드시 해서 이렇게 그렇겠어요. 보시면. 네, 네. 네. 그다음은 이제 후각으로 숲을 만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접할 때, 그 뭐 쓴맛이나 떫은 맛, 매운맛 이런 것들은 이제 본래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충으로부터 그 자기 몸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물질인데요. 네. 한마디로 독입니다. 음. 네, 자신을 탐하려는 그 성가신 적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독물질을 만들어서 적을 한 방에 날려버리거나 또 아예 뭐 식욕을 떨어뜨려서 찾지 않게 하는 건데요. 네. 그 덩치가 작은 초본류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애기똥풀이나 네. 할미꽃 등 이런 대부분이 아주 강력한 독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네, 이제 오늘은 제가 후각 체험을 위해 알려드릴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예. 운양과의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 예. 네네, 산초나무 하면 그 추어탕 드실 예, 때 산초가루. 예. 네, 그 특유의 향을 제거해주는 산초가루 많이들 뿌려서 드시는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산초가루는 산초나무 열매의 껍질을 빻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아, 열매 껍질이군요. 네네. 근데 어떻게 네. 생겼죠? 맞아요. 그 요즘 숲에 가면 아주 모르는 산초나무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이 산초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그 작은 잎들이 여러 장 달린 아카시나무 잎 혹시 네, 아시죠? 알죠. 네. 예. 그 산초나무 잎 모양은 이 아카시나무 잎을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아, 네. 아주 본 것 작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많이 있던데.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잎이랑 숲에 가면. 가지에 근데 작은 가시들이 달려 있어서 음. 만들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키가 작은 나무이다 보니까 그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까지 무장을 해놨어요. 그 전국의 산지 어디에서나 흔히 분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진 하나 찾아뒀다가 그 숲에 가시면 실제로 산초나무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예요. 네.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산초나무 잎을 조심히 따서 그 잎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상큼한 레몬향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아, 예. 네, 네, 너무 그래서 운향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 향기가 있어서 예, 이런 이 레몬향도 그 산초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려고 무장한 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이라고 향기는 향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숲에만 가면 이 산초나무 잎 향기에 빠져 있곤 합니다. 네, 네. 꼭 맡아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네. 숲에 네. 가면. 네. 레몬 향이 나는 산초나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이 끝 시간입니다. 저 그간의 숲 여행 저는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네. 계속 아마 청취자 여러분 하셨을 텐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시선과 감각을 열고 조금만 각도를 바꿔도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면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숲이라는 공간이 그 정복 개념의 등산이었거나 또 숲이 주는 좋은 인자를 흡수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연을 발견하고 또 이해하는 숲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에는 그 터질 듯이 물이 오른 나무의 꽃눈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에는 나뭇잎에 찾아오는 애벌레들의 그 사각거림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또 가을에는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열매들과 그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그 낙엽 아래에서 그 겨울을 이겨내는 무당벌레들과 또 다람쥐가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숨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재미있는 숲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푸근한 시간이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토요 초대석 숲 해설가 박순희 씨였습니다.